안녕하세요, 이춘몽입니다. 여러분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형을 들고 직접 얘기하듯이 토이스토리를 요약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워낙 대사도 돌려쓰고 전작에 등장했던 작은 설정들도 가져다 쓰는 영화인 만큼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요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토이스토리 4를 즐겁게 보기 위한 준비로 토이스토리 1, 2, 3 복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이스토리는 제목 그대로 앤디라는 어린아이의 장난감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앤디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인 카우보이 보안관 인형 우디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우디는 등 뒤에 링을 잡아당기면 소리가 나는 인형이고 발바닥에는 앤디가 직접 적어준 앤디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디는 장난감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데 다른 장난감 친구들도 이런 우디를 굉장히 좋아하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공룡이지만 겁이 많은 게임을 좋아하는 렉스, 이목구비를 바꿔 꽂으면서 놀 수 있는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 그리고 돼지저금통 햄, 허리가 용수철인 닥스훈트 슬링키까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주요한 친구들입니다. 햄과 미스터 포테이토, 슬링키는 악당으로 우디와 대적하고 렉스는 우디의 편에서 슬링키와 싸우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물론 앤디의 놀이 안에서만요. 참고로 토이스토리 4에서 주요 캐릭터로 등장하는 보핍은 사실 장난감이 아니라 조명 장식인데 앤디의 놀이에서 우디가 구해주는 역할로 항상 등장했었고 우디와 어느 정도 썸이 있는 것처럼 그려졌었어요. 비중이 그렇게 많은 역할은 아니었다는 거. 그럼 본격적으로 토이스토리 1부터 시작해볼까요? 토이스토리는 언제나 주요한 이슈들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토이스토리 1에서는 그 이슈가 바로 앤디 가족의 이사와 앤디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이게 왜 이슈냐? 이사 같은 경우는 장난감들이 모두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속품을 잃어버리거나 낙오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했고요. 생일 파티에는 새로운 장난감이 등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스터 포테이토 같은 경우에는 미세스 포테이토 헤드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앤디가 새로운 장난감을 자신들보다 더 사랑할까봐 두려워서 생일 파티 소식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죠. 그리고 그해 앤디가 생일 선물로 받게 된 새로운 장난감이 바로 버즈입니다. 우디는 이런 버즈를 굉장히 미워했는데 버즈는 자기에 비해 기능도 많고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신식 장난감인데다가 앤디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 버즈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버즈는 당시 TV에서 유행했던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자신이 장난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저그를 무찌르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외계 행성에 불시착해버린 스페이스 레인저라고 믿는 캐릭터였습니다. 앤디의 장난감으로서의 삶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우디는 그런 버즈가 안 입고 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To Infinity and Beyond라고 외치는 버즈에게 우디는 That wasn't flying, that was falling with style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디가 피자 플래닛이라는 피자집에 가게 됩니다. 장난감을 들고 가도 되겠냐고 묻는 앤디에게 엄마는 단 하나만 허락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디는 자신이 아닌 버즈가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죠. 질투심에 눈이 멀었던 우디는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디는 바라던 대로 앤디와 함께 피자 플래닛에 가게 되죠. 친구들은 우디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즈를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오해하고 크게 실망합니다. 한편 창문에서 떨어졌던 버즈는 차에 매달려 따라오고 차 안에서 몸싸움을 하던 버즈와 우디는 함께 낙오되고 맙니다. 하지만 마침 주유소에 있었던 피자 플래닛 배달 트럭을 발견하고 우여곡절 끝에 식당에 도착하죠.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우주전사라고 믿고 있었던 버즈는 본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주선 모양의 인형 뽑기 기계로 돌진합니다. 버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만 친구들과의 오해를 풀 수 있었던 우디는 어쩔 수 없이 버즈를 따라 함께 기계에 들어가죠. 여기서 알린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알린들은 뽑기 집게에 뽑혀가기를 기다리는 조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글럭거리면서 집게를 신처럼 모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때 앤디의 옆집 소년 시드가 등장합니다. 시드는 평소 장난감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못된 남자아이로 앤디의 장난감 친구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시드와 시드의 강아지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서 버즈는 자신이 장난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절망에 빠집니다.
우디는 그런 버즈에게 자신이 느꼈던 열등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장난감으로서의 삶도 얼마나 의미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죠. 버즈는 우디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희망을 얻지만 못된 시드는 버즈를 폭죽에 매달아 폭파시키려고 합니다. 우디는 기지를 발휘해 시드의 방에 있던 장난감들과 힘을 합쳐 시드를 혼내주고 버즈와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이미 출발해버린 앤디의 가족과 이삿짐 트럭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버즈는 자신에게 붙어 있었던 폭죽과 날개를 이용하여 우디와 함께 정말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버즈가 날고 있다며 놀라워하는 우디에게 말하죠. 나는 게 아니라 멋지게 떨어지는 거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우디가 To Infinity and Beyond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함께 앤디의 차에 무사히 안착하죠. 시간이 흘러 그의 크리스마스에 앤디는 강아지 한 마리와 미스 포테이토 헤드를 선물로 받으면서 토이스토리 1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토이스토리 2입니다. 토이스토리 2의 시작을 알리는 이슈는 바로 앤디가 매해 참여하는 카우보이 캠프에 우디가 함께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출발 직전에 앤디가 우디를 갖고 놀다가 우디의 팔이 살짝 뜯어지면서 우디는 앤디와 함께하지 못하고 먼지가 쌓인 선반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절망한 우디는 그곳에서 오래전 고장나 고쳐지기 위해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던 펭귄 장난감 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도 잠시 망가진 장난감이었던 위지는 앤디의 엄마에 의해 창고 세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합니다. 우디는 1편 마지막에 짖는 소리로만 등장했었던 강아지 버스터의 도움으로 위지를 구하는 데 성공하지만 창고 세일에 찾아왔던 장난감 수집가 알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사실 우디는 1950년대에 방영되었던 TV 시리즈 우디의 가축머리의 주인공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캐릭터였는데요. 대형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는 알은 우디와 함께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카우걸 제시, 불사이, 그리고 프로스펙터와 함께 도쿄의 장난감 박물관에 비싼 돈을 주고 팔기 위해 우디를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장면이 바로 우디의 고장난 팔을 고쳐주고 새 것처럼 만들어준 장인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바로 이 명장면이죠. 인형수리 ASMR이 따로 없는 이 명장면 속 할아버지는 참고로 픽사 단편에서 홀로 체스를 두던 그 게리 할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등장한 캐릭터 제시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시는 에밀리라는 아이의 장난감이었지만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는 캐릭터로 에밀리와 있었던 이야기는 When She Loved Me라는 노래를 통해서 자세히 그려집니다. 가사가 진짜 슬프고 노래도 정말 좋고 마침 제가 부른 버전도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카드, 여기 카드를 통해서 들으셔도 되지만 제 거 말고 원곡 꼭 들어보세요. 원곡. 아무튼 이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제시는 우디가 앤디에게 돌아가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못마땅해합니다. 그리고 우디는 그런 제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한편 버즈와 친구들은 여차저차해서 우디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장난감 가게에서 알을 마주치고 그를 따라 알의 오피스텔로 향하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가짜 버즈가 일행에 합류해서 두 명의 버즈 간의 갈등도 나오는데요. 정말 재밌으니까 꼭 이 부분은 영화로 확인해보세요. 여차저차 알의 오피스텔에 도착한 친구들은 우디를 찾아내고 수많은 고민 끝에 우디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만 악당으로 돌변해버린 프로스펙터에 의해 실패하고 맙니다. 미개봉 상태인 프로스펙터는 장난감 가게에서 팔리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도쿄 박물관에서 인기를 얻으며 살길 바랬던 것이죠. 결국 우디의 가축몰이 세트 친구들은 공항으로 가게 되고 버즈와 친구들은 또 우연찮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자 플래닛 차를 몰아서 알을 뒤따라갑니다. 이때 자동차 룸미러에 매달려 있었던 알린 새쌍둥이가 창문 바깥으로 떨어질 뻔하는 것을 미스터 포테이토가 간신히 구하는데요. 이후로 알린들은 미스터 포테이토가 목숨을 구해주었다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게 됩니다. 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짐으로 붙여진 우디를 구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 과정에서 우디는 프로스펙터에 의해 또 팔이 고장나게 되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힘을 합쳐 비행기 짐칸에 실려버린 제시를 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디와 친구들은 카우보이 캠프에서 돌아온 앤디를 맞이해주고 앤디는 우디의 팔을 서툴지만 튼튼하게 직접 고쳐줍니다. 우디의 팔은 이후로 오른쪽이 조금 더 뚱뚱해지죠.
시간이 흐르고 제시와 불사이도 모두 앤디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버즈는 당차고 용감한 제시를 좋아하게 되죠. 미세스 포테이토는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를 따라다니는 알린들을 예뻐하고 그들을 입양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알린 새쌍둥이는 포테이토 부부를 엄마와 아빠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행복한 앤디의 방을 배경으로 다시 고쳐진 장난감 위지가 토이스토리의 주제곡인 You've Got a Friend in Me를 부르며 토이스토리 2는 마무리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토이스토리 3입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약간 지금 외로워지고 있어요. 자, 아무튼 토이스토리 3는 앤디의 어린 시절 영상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눈물이 막 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학 입학을 앞둔 앤디가 등장하죠. 아, 너무 많이 컸어. 우디와 친구들은 이런 앤디와 놀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된 탓에 마지막으로 앤디와 노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런저런 작당을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보핍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아니 근데 보핍을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보핍이랑 친구들이 뭐 창고 세일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다 사라졌다고 나온단 말이죠. 아무튼 다락방 신세를 확신해서 우울해하는 친구들에게 우디는 다락방도 괜찮을 것이라면서 위로를 건네지만 앤디와 헤어질 생각에 우울한 건 사실 우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나는 앤디에게 엄마는 방을 청소하라고 하고 대학에 가져갈 것 그리고 다락방에 둘 것을 구분하고 버릴 것은 쓰레기 봉투에 넣으라고 하죠. 앤디는 장난감 상자를 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봉투에 친구들을 담기 시작하고 우디만 대학교에 가져갈 박스에 넣습니다.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버즈와 친구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사실 앤디는 아무 생각 없이 박스가 아닌 봉투에 장난감을 넣었던 것 뿐이었고 잠시 동생 몰리를 도우러 간 사이 봉투를 쓰레기로 착각했던 엄마가 장난감을 길에 내놓았던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친구들은 봉투에서 간신히 탈출해서 엄마가 써니사이드 타가소에 기부하려고 챙겨두었던 박스에 스스로 올라탑니다. 뒤늦게 따라 나온 우디는 앤디가 친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지만 그들은 오해를 풀지 못하고 차라리 새로운 주인을 만나겠다고 얘기하죠. 결국 우디와 친구들 그리고 몰리의 인형이었던 바비는 함께 써니사이드 타가소까지 가게 됩니다. 딸기 향이 나는 포옹 인형 라쏘와 새로운 친구들이 반겨주는 써니사이드는 수많은 아이들이 가득한 천국처럼만 보입니다. 결국 우디만이 앤디와 대학을 가기 위해 집으로 향하지만 그마저도 가는 길에 타가소에 다니는 여자아이 보니에게 발견되어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보니의 집까지 가게 되죠. 보니의 집에서 우디는 보니의 장난감인 돌리, 트릭시, 미스터 프리클팬스, 버터컵 그리고 척클스를 만나게 됩니다. 돌리는 보니의 장난감들 중 대장 노릇을 하는 봉제 인형으로 주로 보니의 놀이에서 악당을 맡고 있죠. 트릭시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초식 공룡 장난감이고 미스터 프리클팬츠는 연기에 대한 큰 꿈을 품어 보니의 역할놀이에 언제나 메소드로 임하는 진지한 고슴도치 인형이고 버터컵은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유니콘 인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클스는 웃지 않는 광대 인형이죠. 컴퓨터를 능숙히 다루는 트릭시의 도움을 통해 우디는 보니의 집이 앤디 내에서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앤디에게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써니사이드에 가게 되면 자신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죠. 우디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크게 놀라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탈출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에 의아해하는 우디에게 써니사이드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죠. 사실 척클스는 라스와 빅 베이비와 함께 데이지라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이었지만 데이지가 잠든 사이 잃어버리게 되면서 상처를 입게 된 과거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셋은 데이지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데이지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던 라쏘는 이미 다른 라쏘 인형으로 대체되어 있었죠. 분노한 라쏘는 자신만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척클스와 빅베이비에게 그들도 함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악당으로 변해버립니다. 써니사이드의 비밀을 알게 된 우디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써니사이드로 돌아갑니다. 친구들은 너무 어린 애벌레방 아이들에게 고통받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버즈는 악당들에 의해 초기화되어 다시 자신이 스페이스 레인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기억도 모조리 잊어 라스와 악당들의 편에서 친구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써니사이드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채터 텔레폰의 도움을 받아 타가소 감시체계에 대해 전해들은 우디는 친구들과 함께 탈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써니사이드의 탈출 과정은 정말 기발하고 재밌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스토리 4에 등장할지도 모르는 설정이라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버즈에게는 사실 스페니쉬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드에 관해서도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니까 나중에 꼭 확인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유일한 탈출구인 쓰레기장까지 당도한 우디와 친구들은 탈출을 앞에 두고 라쏘와 일당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채터 텔레폰을 고문해서 우디의 계획을 알아낸 것이었죠. 라쏘는 쓰레기차에 타고 싶지 않으면 애벌레 방으로 돌아가라고 친구들을 협박합니다. 저항하는 장난감들을 모두 쓰레기통 안으로 밀어넣으려던 그 순간 라쏘 아래서 2인자 역할을 하던 켄은 바비에 대한 사랑으로 친구들의 편에 서서 모두가 평등하면 써니사이드는 천국이 될 수 있다며 라쏘가 그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우디는 데이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라쏘가 빅베이비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했음을 폭로합니다. 켄의 이야기와 데이지에 대한 진실을 들은 빅베이비는 라쏘를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무너질 라쏘가 아니겠죠. 이 나쁜 곰탱이가 우디를 끌고 쓰레기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친구들은 결국 우디를 구하기 위해 쓰레기차에 뛰어들어야 했죠. 쓰레기 처리장까지 오게 된 친구들은 태워질 위기까지 처하지만 쓰레기 처리장 집게를 보고 좋다고 달려가다가 쓰레기차에 밀려 사라졌던 알린 3인방이 집게로 장난감들을 모두 구해주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집게에게 선택받길 기다렸던 알린들이 스스로 집게를 이용하여 친구들을 구하고 미스터 포테이토에게 자신들이 항상 말했던 You saved our lives를 포테이토 부부에게 직접 듣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 쓰레기 처리장 직원에 의해 발견된 라쏘는 쓰레기차의 앞에 묶이는 운명을 마주하게 되고 우디와 친구들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헤어짐의 순간 우디는 홀로 대학으로 가는 박스 안에서 과거 사진을 발견하고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죠. 그리고 친구들이 담긴 박스에 메모를 남깁니다. 메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간 앤디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꼭 닮은 누구보다 자신의 장난감들을 사랑하고 아껴줄 보니를 만나게 됩니다. 장난감들과 그리고 우디와 헤어질 생각에 고민하던 앤디는 결국 보니에게 자신의 장난감들을 물려주기로 결심하고 영화 처음에 친구들이 그토록 원했던 마지막 놀이를 보니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대학으로 떠나게 되죠. 앤디와의 헤어짐을 뒤로하고 새로운 가족과 만나게 된 친구들의 모습으로 토이스토리 3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엔딩 크레딧에서는 켄과 바비를 중심으로 행복을 되찾은 써니사이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죠.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옆에 작은 화면으로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등장하곤 하니깐요. 영화 끝났다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꼭 재밌는 장면들 확인하도록 하세요. 아마 토이스토리 4에도 있지 않을까 예상 중입니다. 이렇게 토이스토리 1, 2, 3에 대한 복습 대장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토이스토리 4를 보기 전에 1, 2, 3을 복습하고 가는 게 사실 최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 있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토이스토리 4를 보고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네, 그러면 끝. 잘 가요.